매일 아침 같은 시간 지하철을 탑니다. 그때마다 한 남자를 봅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 가방은 모서리가 다 헤어졌습니다. 지퍼도 반쯤 고장 났습니다. 색도 바래서 원래 색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방을 보물처럼 다룹니다.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끔 손으로 쓰다듬기도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합니다. 어느 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왜 그 낡은 가방을 그렇게 소중히 하시냐고.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방이라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들고 다니셨다고. 이제는 제가 10년째 쓰고 있다고. 이 가방 안에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다고. 아버지의 향기가 아직도 난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건 하나에도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물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그들의 진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자도 만났고 가난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만났고 실패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젊은이도 만났고 노인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건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겉모습도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손에 쥐는 물건은 다릅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습관입니다.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합니다. 가장 진실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물건이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이 열립니다.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래 쓸 수 있고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입니다. 어떤 태도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카페에 가면 종종 봅니다. 일부러 브랜드 로고가 보이도록 가방을 놓는 사람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각도를 조정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꼭 포함시킵니다. SNS에 올릴 때도 브랜드를 태그합니다. 회의 중에도 시계를 자꾸 만집니다. 팔목을 돌려가며 빛나게 합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끌려고 노력합니다. 대화 중에도 브랜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격을 은근히 언급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불안정함의 표현입니다. 자신감 부족의 증거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조용합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물건의 가치를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남의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유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 회장님이 있습니다. 자산이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0년 된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누가 봐도 낡았습니다. 모서리는 닳았고 색은 바랬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매일 닦고 기름칠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시냐고. 그분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이 가방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이라고. 이 가방이 저와 함께 성장했다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샀다고. 어려울 때도 함께했고 성공할 때도 함께했다고. 이제는 제 일부가 되었다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것보다 이것을 아끼며 쓰는 게 가치 있다고. 그 말씀에서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품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품격입니다. 정성과 애정이 담긴 물건이 진짜 명품입니다. 비싼 물건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합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립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부러워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불편해합니다. 피곤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에서 미성숙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소박합니다. 검소합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물건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으로 빛납니다. 그것이 진짜 부의 품격입니다. 저는 한목수 장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연장통은 30년이 넘었습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망치는 망치대로, 끌은 끌대로, 대패는 대패대로. 크기별로, 종류별로,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도구를 손질한다고 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기름을 칠하고 날을 갑니다. 손잡이를 닫고 나사를 조입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정성스럽게 다룹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도구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도구에 대한 존중입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런 사람의 작품은 다릅니다.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혼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입니다. 도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날이 무뎌도 그냥 씁니다. 망치 자루가 흔들려도 방치합니다. 드라이버가 마모되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구함은 엉망진창입니다.
필요한 걸 찾으려면 한참 뒤져야 합니다. 사용 후에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던져놓습니다. 더러워져도 닦지 않습니다. 녹이 슬어도 그대로 둡니다. 이런 사람의 일은 어떨까요? 대충대충입니다. 마무리가 허술합니다. 실수가 잦습니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신뢰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를 대하는 태도가 이를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도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일도 함부로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구는 그 사람의 분신입니다. 연장입니다. 파트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리정돈된 도구함을 가진 사람은 머릿속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체계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엉망진창인 도구함을 가진 사람은 일도 그렇습니다. 즉흥적입니다. 산만합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성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명의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도구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도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합니다. 작업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다른 사람은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도구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도구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이 지연됩니다. 실수도 자주 합니다. 1년 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전자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후자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도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도구 관리는 자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도구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자신도 소중히 합니다. 시간도 소중히 합니다. 기회도 소중히 합니다. 관계도 소중히 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도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의 습관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도구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화려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싸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TPO를 아는 것이 품격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는데 운동복을 입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패션 실수가 아닙니다. 신랑 신부에 대한 무례입니다. 하객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장례식장에 밝은 색 옷을 입고 간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고인에 대한 불경입니다. 유족에 대한 무례입니다. 슬픔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옷은 말 없는 언어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옷이 먼저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옷이 보여줍니다. 깨끗하게 다린 셔츠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꼼꼼함을 드러냅니다. 자기 관리 능력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합니다. 반대로 구겨진 셔츠는 무엇을 말할까요? 게으름을 드러냅니다. 무신경함을 보여줍니다. 자기 관리 부족을 폭로합니다. 상대방을 가볍게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잘 닦인 구두는 품격을 높입니다. 먼지 쌓인 구두는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정돈된 머리는 신뢰를 줍니다. 헝클어진 머리는 불안감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첫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초 안에 결정되고 3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면접관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를 면접했습니다. 똑같은 스펙의 두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학력도 같고 경력도 비슷했습니다. 한 사람은 비싼 정장을 입었습니다. 브랜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단추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구두도 더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렴한 옷이었습니다. 브랜드도 없는 평범한 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단추도 정확히 채워졌습니다. 구두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옷값이 아니라 옷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옷차림에는 그 사람의 자존감이 드러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옷도 소중히 입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게 입습니다. 작은 얼룩 하나도 신경 씁니다. 단추 하나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옷깃도 바르게 세웁니다. 주름도 펴줍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대합니다. 배려심이 있습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매너가 좋습니다. 신뢰를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옷도 함부로 입습니다. 더러워도 그냥 입습니다. 구겨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룩이 있어도 무시합니다. 단추가 떨어져도 방치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도 함부로 대합니다. 무례합니다. 거칩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신뢰를 잃습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저는 한 유명 시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습니다.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차림입니다. 하지만 항상 깨끗합니다. 항상 단정합니다. 항상 편안해 보입니다.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왜 항상 같은 옷을 입으시냐고. 그분이 답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쉽다고. 옷은 깨끗하고 단정하면 충분하다고. 과시할 필요가 없다고.
그것이 진정한 실용주의입니다. 진정한 효율성입니다. 옷은 자기 표현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너무 화려하면 가벼워 보입니다. 너무 독특하면 이상해 보입니다.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센스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시계는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혹은 아예 시계를 차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계는 단순한 시간 확인 도구가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시계를 차는 것은 시간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시간에 무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에 늦어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교통체증이었다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알람을 못 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만 소중하고 남의 시간은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시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맞춰놓은 사람은 계획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5분 빠르게 맞춰놓은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대비를 잘합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느리게 맞춰놓은 사람은 게으릅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시계가 멈춰 있는 사람은 인생도 멈춰 있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시계를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 15를 듣고 정확히 맞춥니다. 1초도 틀리지 않게 조정합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 회의든 식사든 모임이든 항상 10분 일찍 도착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용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약속도 지키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시간도 존중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상대방이 늦으면 이해합니다. 회의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마감 기한을 어기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완성합니다. 그런 사람과 일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시계 바늘이 어긋난 것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살겠다는 오만함입니다. 세상의 시간과 다르게 살겠다는 고집입니다. 남들과 맞추지 않겠다는 이기심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협업이 어렵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고립됩니다. 시간은 약속입니다. 사회적 계약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신뢰를 깨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인생 관리입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립니다. 신발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여줍니다. 반짝반짝 닦인 신발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실한 하루를 말해줍니다. 부지런한 아침을 보여줍니다. 자기 관리의 증거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먼지 쌓인 신발은 무엇을 말할까요? 게으른 일상을 드러냅니다. 나태한 습관을 보여줍니다. 무신경함의 증거입니다. 자기방임이 표현입니다. 한쪽만 다른 신발은 치우친 사고를 암시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삶을 보여줍니다. 편향된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뒤축이 꺾인 신발은 나태한 습관을 폭로합니다. 제대로 신지도 않고 대충 끌고 다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증거입니다. 인생도 대충 사는 신호입니다. 저는 신발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사람은 꼼꼼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계획적입니다. 신중합니다.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사람은 대충대충입니다. 즉흥적입니다. 산만합니다. 부주의합니다. 신발장에 정리해두는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기저기 흩어놓는 사람은 현재만 삽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신발 관리는 자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매일 신고 벗는 신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생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신발은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세상과의 연결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닦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것은 잡념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광택을 내는 것은 마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를 정리하게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 말했습니다. 전투화를 닦으면서 오늘 하루를 반성하라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하라고. 그것이 군인 정신이라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신발을 닦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명상의 시간입니다. 성찰의 시간입니다. 신발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비싼 신발이 품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신발이 품격을 만듭니다. 아무리 비싼 신발이라도 더럽고 망가진 상태라면 초라해 보입니다. 반대로 저렴한 신발이라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면 품위가 있습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신뢰를 만듭니다. 저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항상 신발을 봅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은 사람과는 안심하고 거래합니다. 더러운 신발을 신은 사람과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발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소홀히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가방 속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이 보입니다. 정리된 가방을 가진 사람은 생각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생산적입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신뢰받습니다. 반대로 엉망인 가방을 가진 사람은 늘 허둥댑니다. 펜 하나 찾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가방을 뒤집어 엎습니다.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당황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놓칩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 사람과 일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불안합니다. 피곤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가방을 유심히 봅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가방을 가진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서류가 파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펜과 명함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노트북과 충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도 체계적으로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실행합니다. 검토합니다. 개선합니다. 성과를 냅니다. 가방에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품으로 가득합니다. 외모를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으로 가득합니다. 지식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식으로 가득합니다. 즐거움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류로 가득합니다. 일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소지품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세심합니다. 준비성이 있습니다. 배려심이 있습니다. 펜을 여러 개 준비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대비를 잘합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명함을 깔끔하게 보관하는 사람은 인맥을 중시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신뢰를 쌓습니다. 수첩에 메모하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실행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인상을 결정합니다. 평가를 좌우합니다. 지갑은 그 사람의 경제관념을 보여줍니다. 지폐가 정리된 지갑을 가진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계획적으로 씁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잘합니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하는 사람은 지출을 관리합니다. 가계부를 씁니다. 예산을 세웁니다. 절약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됩니다. 카드를 적게 가진 사람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충동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빚을 지지 않습니다. 신용이 좋습니다.
동전까지 챙기는 사람은 꼼꼼합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듭니다. 반대로 지갑이 터질 듯한 사람은 대부분 경제관념이 없습니다. 카드가 수십 장입니다. 포인트 카드와 할인 쿠폰으로 가득합니다. 영수증이 산더미입니다. 지폐가 뒤죽박죽입니다. 동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함부로 씁니다. 충동구매를 자주 합니다. 빚이 많습니다. 저축이 없습니다. 늘 돈이 부족합니다. 저는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지갑을 봅니다. 깔끔한 지갑을 가진 사람과 일하면 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이 정확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신용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지갑을 가진 사람과는 조심합니다. 돈 관리가 허술합니다. 계산이 부정확합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신용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지갑을 다루는 방식은 인생을 다루는 방식과 같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시간도 함부로 씁니다. 건강도 함부로 씁니다. 인간관계도 함부로 합니다. 기회도 함부로 날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외롭게 삽니다.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지갑 정리가 인생 정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갑을 정리하면 돈이 정리됩니다. 돈이 정리되면 생활이 정리됩니다. 생활이 정리되면 인생이 정리됩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합니다. 액정이 깨진 채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이스도 없이 던지듯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전도 제대로 하지 않아 늘 배터리가 없습니다. 알람이 수십 개씩 울립니다. 앱은 정리되지 않고 어지럽습니다. 사진첩은 중복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메시지는 읽지도 않고 쌓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합니다. 건강도 돌보지 않습니다. 외모도 가꾸지 않습니다. 관계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일도 미룹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핸드폰은 현대인의 분신입니다. 하루 종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물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자기 관리 수준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액정과 정리된 앱을 가진 사람은 일상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습니다. 효율적으로 소통합니다. 시간을 절약합니다.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과 일하면 속도가 빠릅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열쇠를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열쇠고리에 가지런히 정리하는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질서를 중시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넣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 부주의합니다. 산만합니다. 건망증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책임이 많습니다. 역할이 많습니다. 부담이 많습니다. 열쇠는 책임의 상징입니다.
문을 열고 닫는 권한입니다. 공간을 관리하는 의무입니다. 집 열쇠와 사무실 열쇠와 차 열쇠를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책임도 제대로 못 지는 사람이 큰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의 안경 상태도 중요합니다. 렌즈가 깨끗한 사람은 세상을 명확히 봅니다. 시야가 맑습니다. 판단이 정확합니다. 지문과 먼지로 뒤덮인 렌즈를 가진 사람은 시야가 흐릿합니다. 판단이 흐립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안경을 자주 닦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합니다. 더 나은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더러운 안경을 방치하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합니다.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그런 사람과는 발전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없습니다. 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차를 모는 사람은 대부분 집도 깨끗합니다. 사무실도 깨끗합니다. 마음도 깨끗합니다. 정기적으로 세차하고 점검하는 사람은 계획적입니다. 예방을 중시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합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차를 모는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삽니다. 정리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쌓아만 둡니다. 과거에 얽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차는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제2의 집입니다. 제2의 사무실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어디서든 편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불쾌한 공간에 익숙한 사람은 늘 불편합니다. 짜증이 많습니다. 불행합니다. 그 차이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책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합니다. 책의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배웁니다.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실천합니다. 성장합니다. 깨끗이 보관만 하는 사람은 소극적입니다. 읽기만 하고 잊어버립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지식도 함부로 대합니다. 배움을 가볍게 여깁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만 봐도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만 읽는 사람은 성장 욕구가 강합니다. 소설만 읽는 사람은 감성이 풍부합니다. 전문 서적만 읽는 사람은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장르가 있는 사람은 균형 잡힌 사고를 합니다. 책은 정신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음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정신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좋은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혜가 늘어납니다. 인격이 성숙합니다. 책을 멀리하는 사람은 사고가 얕아집니다. 편견이 많아집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그 차이는 대화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넓이가 다릅니다. 우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합니다. 계획적입니다. 신중합니다. 젖은 우산을 아무데나 두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무신경합니다. 우산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 부주의합니다. 건망증이 심합니다. 산만합니다. 남의 우산을 가져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습니다. 도덕성이 부족합니다. 우산은 작은 물건이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준비성을 보여줍니다.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우산 하나로도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함께 쓰자고 하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그런 작은 행동이 큰 감동을 만듭니다. 필기구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만년필을 쓰는 사람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품격을 추구합니다. 샤프를 쓰는 사람은 정확성을 추구합니다.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효율을 생각합니다. 볼펜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은 대비를 철저히 합니다. 준비성이 뛰어납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연필을 쓰는 사람은 수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연합니다. 겸손합니다. 펜 하나에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도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글도 소중히 씁니다. 말도 신중하게 합니다. 약속도 확실히 지킵니다. 반대로 펜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합니다. 가볍게 약속합니다. 쉽게 어깁니다. 신뢰를 잃습니다. 펜은 작지만 그 사람의 큰 부분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도 본성이 드러납니다. 젓가락을 바르게 쥐는 사람은 예절을 압니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소리 내며 먹는 사람은 배려가 부족합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매너가 없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낭비가 심합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깨끗이 비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절약정신이 있습니다. 식사 예절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함께 식사하기 불편한 사람과는 함께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없는 사람과는 무엇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존경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모습 하나로도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말해줍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유용에만 쓰는 사람은 정체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내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쓰는 사람은 풍요로워집니다. 부자가 됩니다. 어리석게 쓰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빚에 시달립니다. 그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 큰 부를 이룹니다. 큰 돈이라도 헛되이 쓰는 사람은 결국 가난해집니다. 명함을 어떻게 주고받는지도 중요합니다. 두 손으로 정중히 주는 사람은 예의가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합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던지듯 주는 사람은 거만합니다. 무례합니다. 교양이 없습니다. 받은 명함을 바로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잠시 읽어보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관계를 중시합니다.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신분증입니다. 자기소개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같습니다. 명함을 소중히 보관하는 사람은 인맥을 소중히 여깁니다.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기회를 만듭니다. 명함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인연을 가볍게 여깁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을 기록합니다.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실천합니다. 개선합니다. 메모장이든 핸드폰이든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적용합니다. 지혜를 축적합니다. 성공합니다. 메모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성실함의 표현입니다. 프로의 자세입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는 단정함을 보여줍니다. 청결함을 드러냅니다. 자기 관리를 증명합니다. 깨끗하게 다듬은 손톱은 위생관념을 보여줍니다. 섬세함을 드러냅니다. 품위를 높입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머리와 긴 손톱은 게으름을 폭로합니다. 무신경함을 드러냅니다. 나태함을 보여줍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인상을 좌우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호감도를 좌우합니다.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디테일이 완성도를 만듭니다. 작은 정성이 큰 감동을 만듭니다. 향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은은하게 뿌리는 사람은 세련됐습니다. 센스가 있습니다. 배려심이 있습니다. 과하게 뿌리는 사람은 무신경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주변을 불편하게 합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자기 관리에 소홀합니다. 채취를 방치하는 사람은 무례합니다. 위생관념이 부족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는 명암입니다. 말하지 않는 인사입니다. 그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도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향기는 매력을 높입니다. 호감을 만듭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과한 향기는 거부감을 만듭니다. 피하고 싶게 합니다. 나쁜 인상을 남깁니다. 향기도 매너입니다. 에티켓입니다. 배려입니다. 가방에 물티슈나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성이 뛰어납니다. 세심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위기의 순간에 증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성공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후회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상태도 봅니다. 선이 꼬여 있는 사람은 정리 습관이 없습니다. 산만합니다. 비효율적입니다. 한쪽이 고장 난 채로 쓰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합니다.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볼륨을 크게 틀어 주변에 들리는 사람은 배려가 없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무례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됩니다. 꼼꼼합니다. 세심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매너가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이어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볼륨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주변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시민의식입니다.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동화 끈을 어떻게 묶는지도 성격이 드러납니다. 단단히 묶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꼼꼼합니다. 완벽주의입니다. 헐렁하게 묶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여유롭습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매번 다시 묶는 사람은 집착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강박적입니다. 그냥 신는 사람은 편의주의입니다. 게으릅니다. 대충대충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성격을 만듭니다. 그 성격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성장입니다. 발전입니다. 배낭이나 가방을 어떻게 매는지도 중요합니다. 양쪽 어깨에 균등하게 매는 사람은 균형을 중시합니다. 건강을 생각합니다. 체계적입니다. 한쪽으로만 매는 사람은 편향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불균형합니다. 무겁게 매는 사람은 부담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가볍게 매는 사람은 실용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필수만 챙깁니다. 몸의 균형은 마음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자세가 바른 사람은 생각도 바릅니다. 행동도 바릅니다. 인생도 바릅니다. 구부정한 사람은 소극적입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꼿꼿한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세가 인생을 만듭니다. 치약을 어떻게 짜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아래부터 말아서 짜는 사람은 절약형입니다. 꼼꼼합니다. 계획적입니다. 중간을 눌러 짜는 사람은 즉흥형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쓰는 사람은 끈기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습니다. 절약정신이 있습니다. 새것을 자주 사는 사람은 낭비벽이 있습니다. 충동적입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절약하는 습관이 부를 만듭니다. 낭비하는 습관이 가난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치약 하나도 소중히 써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관념입니다. 절약정신입니다.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칫솔 상태도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칫솔모가 벌어진 채로 쓰는 사람은 건강에 무심합니다. 위생에 둔감합니다. 자기관리가 부족합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사람은 위생을 중시합니다. 건강을 생각합니다. 계획적입니다. 여러 개를 쓰는 사람은 꼼꼼합니다. 용도별로 구분합니다. 체계적입니다. 전동 칫솔을 쓰는 사람은 효율을 추구합니다. 편의를 중시합니다. 혁신적입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시작입니다. 입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마음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칫솔 관리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을 좌우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복을 만듭니다. 수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쓰는 사람은 청결합니다. 위생적입니다. 건강합니다. 젖은 수건을 방치하는 사람은 비위생적입니다. 세균이 번식합니다.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 장을 구분해 쓰는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용도별로 사용합니다. 위생적입니다. 한 장으로 모든 걸 닦는 사람은 무신경합니다. 비위생적입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위생관념은 건강관념과 직결됩니다. 깨끗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더러운 사람은 병에 걸립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청결이 중요합니다. 위생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기초입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도 인성이 드러납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무책임합니다. 근시안적입니다. 길에 버리는 사람은 양심이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남의 쓰레기까지 줍는 사람은 이타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 존경받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곧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지구를 아끼는 마음이 후손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책임입니다. 진정한 어른입니다.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깨끗이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사람을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있습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더럽게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무례합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사람은 세심합니다. 위생적입니다. 배려심이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비위생적입니다. 무신경합니다. 질병을 퍼뜨립니다. 화장실 매너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인격입니다. 품성입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쓰는 사람은 마음도 깨끗합니다. 행동도 깨끗합니다. 인생도 깨끗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면 그 사람의 정리 습관이 보입니다. 아이콘이 가득한 사람은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정리를 못합니다. 결정을 못합니다. 폴더별로 정리된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바탕화면이 깨끗한 사람은 결단력이 있습니다. 실행력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파일명을 대충 짓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체계가 없습니다. 디지털 공간도 물리적 공간처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일도 소홀히 합니다. 삶도 소홀히 합니다. 디지털 정리가 곧 마음 정리입니다. 생각 정리입니다. 인생 정리입니다. 이메일 답장 속도도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답하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신속합니다. 며칠씩 미루는 사람은 소극적입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읽고도 답하지 않는 사람은 무례합니다. 무책임합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답하는 사람은 예의가 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신뢰받습니다. 소통의 속도가 일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빠른 소통이 빠른 성과를 만듭니다. 느린 소통이 느린 성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메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업무 능력입니다. 프로의 자세입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SN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랑만 하는 사람은 허영심이 많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은 이타적입니다. 나눔을 실천합니다. 가치를 창출합니다. 절제하며 사용하는 사람은 현명합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SNS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엇을 올리는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SNS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품격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고 보관하는지도 성격이 드러납니다. 정리해서 앨범을 만드는 사람은 추억을 소중히 여깁니다. 감성이 풍부합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찍기만 하고 방치하는 사람은 순간에만 충실합니다. 정리를 못합니다. 게으릅니다. 남의 사진을 함부로 올리는 사람은 배려가 없습니다. 무신경합니다. 이기적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사람은 예의가 있습니다. 존중할 줄 압니다. 신뢰받습니다. 추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은 관계도 소중히 합니다.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관계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도 중요합니다. 추억 하나도 소중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자산입니다. 행복의 원천입니다. 선물을 어떻게 주고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정성껏 포장하는 사람은 마음을 담습니다. 진심이 있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대충 주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합니다. 형식적입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받은 선물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마음을 알아줍니다. 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바로 버리는 사람은 무정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선물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결정합니다. 행복을 결정합니다. 작은 선물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큰 사랑을 만듭니다. 약속을 어떻게 잡는지도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수첩에 기록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충 기억하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확인 연락하는 사람은 세심합니다. 배려심이 있습니다. 프로입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무책임합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관계의 기초입니다. 성공의 토대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만이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약속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화통화 매너도 인성이 드러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는 사람은 배려가 있습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은 무신경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무례합니다. 끊을 때 인사하는 사람은 예의가 있습니다. 정중합니다. 따뜻합니다. 갑자기 끊는 사람은 무례합니다. 차갑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목소리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따뜻한 목소리는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차가운 목소리는 차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화 매너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배려입니다. 진짜 매너입니다. 진짜 품격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맞춤법을 지키는 사람은 정확합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신뢰받습니다. 줄임말만 쓰는 사람은 성급합니다. 가볍습니다. 미성숙합니다. 이모티콘을 적절히 쓰는 사람은 친근합니다. 센스가 있습니다. 소통을 잘합니다. 무뚝뚝한 사람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성격이 묻어납니다. 인격이 드러납니다. 수준이 보입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정성껏 쓴 글은 마음을 전합니다. 감동을 줍니다.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대충 쓴 글은 오해를 만듭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관계를 망칩니다. 운전하는 모습에서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양보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성숙합니다. 끼어들기 하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급합니다. 미성숙합니다. 신호를 지키는 사람은 원칙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과속하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위험합니다. 무책임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본성이 나옵니다. 평소에 숨겨진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때 보이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행동도 매너를 보여줍니다. 문을 잡아주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배려심이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닫힌 버튼만 누르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급합니다. 차갑습니다. 층수를 물어보는 사람은 세심합니다. 친절합니다. 소통을 잘합니다. 휴대폰만 보는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소통이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배려가 큰 신뢰를 만듭니다. 작은 친절이 큰 감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매너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도시인의 품격입니다. 현대인의 교양입니다.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회의실에서 자리 잡는 위치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앞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구석을 찾는 사람은 소극적입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숨고 싶어 합니다. 문 근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소속감이 약합니다. 중앙을 차지하는 사람은 주도적입니다. 지배욕이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리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포지션이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자리에 앉는 것이 관계를 좋게 합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성과를 높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성격이 드러납니다. 블랙을 마시는 사람은 강합니다. 직설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달달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감성적입니다. 여유롭습니다. 온도를 따지는 사람은 까다롭습니다. 예민합니다. 완벽주의입니다. 아무거나 마시는 사람은 수용적입니다. 유연합니다. 편합니다. 작은 취향이 큰 성격을 만듭니다. 커피 한 잔에도 그 사람의 철학이 담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커피 취향도 그 사람을 아는 단서가 됩니다. 관계를 맺는 시작이 됩니다. 대화의 물꼬가 됩니다. 책상 정리 상태는 일하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깔끔한 책상의 주인은 효율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생산적입니다. 어지러운 책상의 주인은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산만합니다. 비효율적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적당한 정리가 최고의 생산성을 만듭니다. 환경이 능률을 좌우합니다. 공간이 마음을 결정합니다. 손목시계를 차는 위치도 의미가 있습니다. 왼손에 차는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전통적입니다. 안정적입니다. 오른손에 차는 사람은 독특합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창의적입니다. 안 차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구속을 싫어합니다. 디지털을 선호합니다. 여러 개 차는 사람은 과시적입니다. 불안정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시계는 시간 이상의 의미를 담습니다.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계 하나도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중시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드러냅니다. 지갑을 어디에 넣고 다니는지도 중요합니다. 안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안전을 중시합니다. 보수적입니다. 뒷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무신경합니다. 편의를 중시합니다. 위험합니다. 가방에 넣는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정리를 잘합니다. 안전합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잃어버릴까 걱정합니다. 신경이 예민합니다. 소중한 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갑 위치도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경제관념을 드러냅니다. 인생관을 반영합니다. 신용카드를 몇 장 가지고 다니는지도 경제관념을 보여줍니다. 한두 장만 쓰는 사람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계획적입니다. 안정적입니다. 지갑이 터질 만큼 많은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무계획적입니다. 위험합니다.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은 보수적입니다. 실물을 중시합니다. 안전합니다. 카드만 쓰는 사람은 편의적입니다. 디지털을 선호합니다. 효율적입니다. 지불 수단이 소비 습관을 만듭니다. 소비 습관이 경제 상태를 결정합니다. 경제 상태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카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돈 관리입니다. 인생 관리입니다.
미래 관리입니다. 음악을 듣는 취향도 성격을 반영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차분합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열정적입니다. 자유롭습니다. 반항적입니다. 재즈를 듣는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세련됐습니다. 대중가요만 듣는 사람은 보편적입니다. 소통을 중시합니다. 친근합니다. 음악이 그 사람의 감성을 보여줍니다. 정서를 드러냅니다. 취향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음악 취향도 그 사람을 아는 단서가 됩니다.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독서 습관도 지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장르를 읽는 사람은 열린 사고를 합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성장합니다. 한 분야만 파는 사람은 전문적입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만 읽는 사람은 유행을 따릅니다. 대중적입니다. 안전합니다. 고전을 읽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책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인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신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성장입니다.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운동하는 습관도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매일 하는 사람은 의지가 강합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가끔 하는 사람은 동기가 약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전혀 안 하는 사람은 게으릅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건강이 나쁩니다. 다양하게 하는 사람은 도전적입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균형적입니다. 몸을 다루는 방식이 인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인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활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식습관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골고루 먹는 사람은 균형적입니다. 건강합니다. 현명합니다. 편식하는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까다롭습니다. 편협합니다. 과식하는 사람은 절제력이 부족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건강이 나쁩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자제력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음식이 몸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행복의 토대입니다. 성공의 바탕입니다. 잠자는 습관도 생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규칙적입니다. 부지런합니다. 건강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창의적입니다. 예술적입니다. 불규칙한 사람은 산만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수면이 하루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을 좌우합니다. 성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에너지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입니다. 인생 관리입니다. 말하는 속도도 성격을 드러냅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성급합니다. 열정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차분합니다. 사려 깊습니다. 크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외향적입니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작게 말하는 사람은 소심합니다. 내향적입니다. 조용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말투가 성격을 드러냅니다. 말씨가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관계입니다. 성공입니다. 웃는 모습도 진심을 보여줍니다. 자주 웃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행복합니다. 매력적입니다. 잘 안 웃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진지합니다. 무겁습니다. 크게 웃는 사람은 시원합니다. 호탕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살짝 웃는 사람은 조심스럽습니다. 수줍습니다. 섬세합니다. 웃음이 마음의 창입니다. 영혼의 거울입니다. 행복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만듭니다. 기회를 만듭니다. 성공을 만듭니다. 악수하는 방식도 성격이 드러납니다. 강하게 잡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신뢰감을 줍니다. 약하게 잡는 사람은 소극적입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오래 잡는 사람은 친근합니다. 따뜻합니다. 정이 많습니다. 짧게 잡는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형식적입니다. 차갑습니다. 손이 마음을 전달합니다. 온도를 전합니다. 진심을 전합니다. 그래서 악수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만남입니다. 첫인상입니다. 관계의 시작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정도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똑바로 보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당당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숨기는 게 있습니다. 노려보는 사람은 공격적입니다. 적대적입니다. 위험합니다. 따뜻하게 보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포용력이 있습니다. 눈빛이 마음을 비춥니다. 영혼을 드러냅니다.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눈맞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이해입니다. 사랑입니다. 걷는 모습에서도 성격이 나타납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바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효율적입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사색적입니다.
관조적입니다. 구부정하게 걷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피곤합니다. 꼿꼿하게 걷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걸음걸이가 인생을 보여줍니다. 태도를 드러냅니다. 미래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걷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건강입니다. 자세입니다. 인생입니다. 앉는 자세도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바르게 앉는 사람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건강합니다. 비스듬히 앉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는 사람은 방어적입니다. 긴장합니다. 불안합니다. 쩍벌하고 앉는 사람은 무신경합니다. 거만합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자세가 태도를 만듭니다. 태도가 인격을 만듭니다. 인격이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시작입니다. 토대입니다. 손짓발짓도 감정을 드러냅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표현적입니다. 열정적입니다. 소통을 중시합니다. 안 쓰는 사람은 절제됩니다. 차분합니다. 내향적입니다. 과하게 쓰는 사람은 과장됩니다. 불안정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적절히 쓰는 사람은 균형적입니다. 세련됐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몸짓이 말보다 정직합니다. 무의식을 드러냅니다. 본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진짜 표현입니다. 진짜 마음입니다. 표정 변화도 내면을 보여줍니다. 자주 바뀌는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예민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무표정한 사람은 차갑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밝은 표정의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행복합니다. 매력적입니다. 어두운 표정의 사람은 우울합니다. 부정적입니다. 피곤합니다. 얼굴이 마음의 거울입니다. 영혼의 창입니다.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미지입니다. 인상입니다. 매력입니다. 목소리 톤도 성격을 반영합니다. 높은 사람은 활발합니다. 명랑합니다. 외향적입니다. 낮은 사람은 차분합니다. 진중합니다. 신뢰감을 줍니다. 변화가 많은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일정한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안정적입니다. 믿음직합니다. 소리가 영혼을 드러냅니다. 감정을 전달합니다.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매력입니다. 설득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호흡하는 방식도 상태를 보여줍니다. 깊게 쉬는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얕게 쉬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긴장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건강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불규칙한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쁩니다. 숨결이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건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건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을 만듭니다. 작은 습관들이 큰 인격을 형성합니다. 사소한 물건들이 중요한 가치를 담습니다. 일상의 행동들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보이는 모습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가? 내가 만드는 습관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발전시킵니다. 성공시킵니다. 물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신입니다. 거울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믿을 만한지 알려줍니다. 말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속일 수 없습니다. 습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다루는 손길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 진심이 신뢰를 만듭니다. 관계를 만듭니다. 기회를 만듭니다. 성공을 만듭니다.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깨끗이 닦으세요. 지갑을 깔끔하게 정돈하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세요. 가방 속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세요. 필요한 것만 담으세요. 시계를 정확히 맞추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옷을 단정하게 입으세요. 상황에 맞게 입으세요. 그런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밀입니다.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물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들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긍정적인 메시지인가요? 부정적인 메시지인가요? 자랑스러운가요? 부끄러운가요? 바꾸고 싶은 것이 있나요? 개선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개선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보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물건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세요. 하지만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비난하기보다는 배우려 하세요. 무시하기보다는 존중하려 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려 합니다. 성장하려 합니다. 그 노력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할 때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더 나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정성을 담으세요. 그 정성이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힙니다. 당신의 품격이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가치가 되어 성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매력이 되어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배운 진리입니다. 물건이 사람을 말한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만든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꿔가세요. 하나씩 개선해 나가세요. 꾸준히 실천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고 실천하세요. 그것이 성공의 비밀입니다. 행복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답입니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 인생을 소중히 만듭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물건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